자, 여러분.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여러분들 지금 사운드 체크 모두 다 해주고 계시죠? 네. 지지난 시간에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가서 그런지, 네. 겁을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쉽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7회 에크로벳 10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성디지털에 근무하고 있는 어도비 국제공인 전문가 신지선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에크로벳 PDF 문서의 보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효과적인 콘텐츠 보호 방안인데요. 요 보호에 대한 PDF 문서를 어떻게 보안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설문지를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면에서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손을 드신 분들은 체크가 안 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즉 15회, 16회 여러분들께서 양식 문서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셨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회사에서 만든 문서를 암호화하여 보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PDF 문서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방법이고 두 번째는 PDF 전자문서를 얼마나 잘 보완할 수 있느냐 때문에 에크로벳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문서에 암호 및 권한을 적용해서 컨텐츠의 이용이나 복사 또는 인쇄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익히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죠? 네 분은 왜 참석하셨죠? 네, 잘못 누르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도비 PDF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생각나시는지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확실하게 열리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전자문서의 표준이기도 하면서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전자문서로 만드는 데는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기밀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회사 외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네. 종이 사본만을 공유한 다음에 원본 편집을 방지하고 있군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원본을 편집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크로벳에서 손쉽게 그러한 기능들을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은 체킹을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 잠시 후까지 설문을 응답을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또 열심히 설문에 참여해주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설문이 좀 읽기가 길죠?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종이 사본만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꽤 되네요. 그죠? 자, 이제 잡고 설문을 종료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진이 너무 더워 보이시죠? 네. 자, 세미나를 들으시다가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요. Q&A 창 보이시죠?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성디지털에 있는 조영록 과장님께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크로벳 10을 통한 효과적인 콘텐츠 보호 방안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민감한 문서를 게시할 때,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문서에 전자문서에
물론 아무나 보안을 걸어서 문서 자체나 또는 컨텐츠 자체에 보안을 걸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작을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여러분들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통장 번호, 예, 사본 번호 이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종이 문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다루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에크롭의 PDF 전자문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한 점들을 손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인증서나 특허증, 특허 출원증 같은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문서들을 저희가 PDF로 이제 인식을 보통 하겠죠. 특히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스캔을 하거나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문서라면 스캔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PDF 문서로 변환을 해서 이제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할 때에 예를 들어 여기 시리얼 넘버가 지금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시리얼 넘버라든지 또는 이제 소중한 정보들을 보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한 정보를 보완하는 방법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도비 리더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에크롭의 10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자, 에크롭의 프로페셔널 10으로 열어주셨고요.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도구가 있죠? 네, 도구에 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패널들 중에서 보호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보호 패널에 들어가시게 되면 교정을 가지고 콘텐츠 지우기 또는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문서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문서 혹은 보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취합한 문서들에 숨겨진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그러한 숨겨진 정보들도 한꺼번에 찾아서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중요한 정보, 방금 전에 시리얼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민감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먼저 오른쪽에 교정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정을 적용하려면 교정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교정 속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교정 도구 속성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교정된 영역을 채우기 색상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문서의 배경색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배경색인 지금은 흰색이죠. 제가 흰색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에크롭의 10을 설치하시고 이 교정 속성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교정 도구를 영역 채우기 색상까지만 설정을 하시고 교정을 적용하시게 되면 그냥 지워져요. 콘텐츠 자체가 가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가려질 때 그냥 가려지지 않고 여러분들 보통 인증서나 특허증 이런 거 같은 거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는 노출이 되어 있지만 뒷자리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보시면 별표로 표시를 한다거나 또는 특수한 어떤 다른 문자로 어떤 다른 텍스트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하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 그 들어가신 그 기능 중에 보험 증서 같은 경우나 또는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이메일로 등록을 하시고 또는 그 증서를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받으실 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나 혹은 여러분들 주민번호의 뒷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가려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문서들을 처리할 때 바로 이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을 확인합니다. 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 텍스트 내에 기입할 글꼴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사용자 정의 텍스트에 별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 별은 텍스트 크기를 자동 조정하여 제가 블록 지정해서 교정을 적용할 부분을 선택하는 만큼 맞추는 것을 체크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시리얼 넘버가 6자리죠. 6자리에 맞춰서 별표를 6번 넣을 수 있도록 오버레이 텍스트를 반복에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정렬도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글꼴 색상을 지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꼴 색상을 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교정이 된 부분은 일단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교정 속성을 적용했다면 일단은 교정으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즉 어느 부분, 문서의 어느 부분을 숨길 것인지, 어느 부분을 지울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교정으로 표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교정 도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교정 속성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엔 교정으로 지금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엔 교정 적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있는 텍스트 근처로 가게 되면 이렇게 커서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기고요. 마우스 커서가 생기고요. 그때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이렇게 블럭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추가로 더 하시려면 이렇게 더 한 번 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어때요? 방금 전에 교정 속성에 적용해준 별표와 그 다음에 별표가 텍스트 숫자만큼 6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만들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정 적용이라는 창을 클릭해 줍니다. 자, 교정 적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또 주의사항이 한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리덕션 기능이라는 이 교정 적용은 한번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문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에크로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확인 눌러볼게요. 자, 교정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다 뗐다 하지 않더라도 별표로 바뀐 걸 보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문서에 숨겨진 정보도 찾아 제거할 것이냐는 질문을 해줍니다. 이때는 이 하단에 보시면 숨겨진 정보에 있는 이 정보 제거를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열려있는 문서에 들어가 있는 숨겨진 정보를 찾아줍니다. 해서 이 숨겨진 정보들은요. 왼쪽에 있는 숨겨진 정보 제거 패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항목들은 선택을 하셔서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찾아준 거죠. 일단 숨겨진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주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숨겨진 정보를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확장 기능이나 이전에 주었던 기능들도 제거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삭제가 되었는지 나오죠. 네, 이 문서 내에 메타데이터나 숨겨진 텍스트 또는 겹쳐진 객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정보 제거와 교정을 같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정이나 어떤 숨겨진 정보를 찾으실 때는 숨겨진 정보나 교정을 찾아서 삭제하는 방법도 일일이 찾아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러한 기능들을 등록을 해두었다가 여러 문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를 다루시다 보면 한두 카피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자문서에 또는 형식이 다른 개개인 별도로 다른 그러한 PDF 문서들 여러 개에 한꺼번에 기능을 지정해 주려면 이러한 교정 기능들 같은 경우는 동작마법사라는 에크로벳 10의 신기능, 새로운 기능이죠. 동작마법사에서 한 번에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동작마법사라고 있죠. 동작마법사에서 여기 여러 액션을 통해서 액션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민감한 문서 게시라는 액션이 별도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에크로벳 10을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동작마법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또 문서를 게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닫게 하시고요. 제가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특허증과 특허 출원증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열구하셔도 되고요. 파일을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번째 특허증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파일에서 자, 지금 PC가 약간 느리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일에 동작마법사의 민감한 문서 게시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민감한 문서 게시라는 이름을 가진 동작이 단계가 요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교정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확인을 할 겁니다. 정말로 제거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정을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숨겨진 정보를 제거한 다음에 여기서는 파일 크기 축소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나는 파일 크기 축소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취소를 잠시 눌러 놓으시고요. 동작 마법사의 액션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민감한 문서 게시라는 것이 있죠? 민감한 문서 게시 액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파일 크기 축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커서를 살짝 가져가시면 X 모양의 닫기 단추가 나옵니다. 자, 이때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해서 지침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기존 파일을 덮어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새로운 액션으로 만들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기존 파일 덮어 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작 설명에 대해서 나오죠? 자, 실행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아까는 5개의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1개를 제거하고 나는 교정과 숨겨진 정보만 제거를 하겠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엔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요. 하나씩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단계를 지정하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움직이면 마지막에는 숨겨진 정보 중에서 문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 메타데이터나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우겠다라는 내용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체크해 주시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액션, 즉 동작 마법사가 완료된 문서는요. 별도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서에는 교정되지 않은 문서도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액션 마법사, 즉 동작 마법사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면 이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암호 및 디지털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자, 문서 아까는 방금 전에는 이제 문서 자체 내의 일부만 좀 제거를 하거나 또는 숨기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서 자체 내에 이제 각각의 또는 기능들을 넣어서 암호나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암호 및 디지털 인증서로 암호화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파일 예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이고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번에는 암호 및 디지털 인증서로 암호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자, 이 문서에 암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인증서로 암호화하는 방법과 비밀번호, 패스워드, 암호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서명 및 인증에 가시게 되면 여기 자체 내에서 인증서를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암호로 보호하는 걸 먼저 배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암호화를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패스워드, 즉 암호로 암호화가 나오는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파일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속성에 가시게 되면 이 문서에 우선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 제한 요약이라는, 즉 보안 탭에 문서 제한 요약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문서는 약간의 그 보안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보시면 문서 변경 안 되고요. 문서 어셈블리 안 되고요. 그다음에 템플릿 페이지 작성이 안 되는 걸로, 또 나머지 부분은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안 방법을 제가 여기에 암호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암호 보안을 선택을 하시면요. 자, 호환성은 에크로벳 7 이상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128비트로 암호화가 되고요. 에크로벳 10이나 9 이상으로 선택을 하신 경우에는요. 256비트 이상의 높은 암호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크로벳 7으로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문서를 모두 못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문서나 내용을 암호화할 것인지 또는 첨부 파일만 암호화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모든 문서의 내용을 암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는 여기 허용이 되었던 부분들도 다 허용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 문서를 열 때에도 암호를 걸려고 해요. 그럼 문서를 열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넣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보통 문서를 열 때 만드는 거니까 문서를 보내는 사람과 문서를 받는 사람이 모두 같이 함께 암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권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의 편집과 인쇄, 지금 여기 보시면 인쇄가 허용되어 있죠. 그러면은 인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인쇄 허용을 없음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변경도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하시고 난 다음엔 권한의 암호를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때는 8자리 이상의 암호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신 암호에 따라서 그 위험도를 오른쪽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권한 암호에 대해서 한 번 더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설정은 지금 적용을 해준 것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열었을 때 적용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암호 패널이 설정이 되면서요. 열리면서요. 이 암호에 대한 권한의 세부 사항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암호로 보안이 되어 있고 얘는 인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허용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파일에 인쇄도 안 되고요. 또한 문서에 모든 암호를 걸게 되면요. 아까 모든 문서의 컨텐츠 내용을 다 보호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만든 파일을 가져가서 PDF 문서를 가져가서 워드나 엑셀로 변환을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지금 방금 전에 설정해 주신 대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 워드 문서로 제가 내보내 보려고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장을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문서의 사용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서에 암호로서 보안을 걸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서명 및 인증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서명 및 인증 탭을 가시기 전에요. 제가 지금은 암호를 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설정이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로 좀 열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문제 예제 중에서 하나를 좀 열어볼까요? 문서가 파일이 좀 느리네요. 네. 다른 파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서에서 이 문서에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서명 및 인증 패널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인증서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에크로벳 내에서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드는 건데요. 기타 서명 및 인증이라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보안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안 설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 아이디라고 나오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그 디지털 아이디가 없다면 제가 잠깐 제거를 해볼게요. 자, 제거를 하게 되면 제가 암호를 넣어서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에크로벳 10을 설치하시고 PDF 문서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를 새로 추가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은 또 있는데요. 우리는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은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디지털 아이디만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서명이나 인증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디 추가 단추가 있고요. 아이디 추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디지털 아이디를 추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려는 새 디지털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자체 서명된 디지털 아이디를 어디에 저장하시겠느냐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나 보안 소프트웨어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아이디로 만들 거고요. 확장자가 pfx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맥에서 만드시게 되면요. .p12라는 확장자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증서 파일, 즉 디지털 아이디 파일은요. 내보내거나 또는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PC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먼저 유니코드 지원 가능이 제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맨 처음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응답이 없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만 여러분들 보시면 ASCII 코드와 그다음에 옆에 있는 유니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유니코드 지원이라는 건 우리 한글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코드 지원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여기 부분도 신지선으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여기 ASCII 코드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국가도 여러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값이나 디지털 서명 용도는 여기서 굳이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다른 다른 컴퓨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에 에크로벳 폴더 안에 시큐리티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디지털 아이디의 이름 입력했잖아요. 그 이름.pfx로 현재 요 경로 내에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내가 어떤 다른 경로에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치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에 사용할 암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요. 마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인증서의 사용 옵션은 아까 어디에 사용할지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꼭 특정 용도에 사용하시려면 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증서 세부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지정해준 인증서의 어떤 키값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내보내기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만든 디지털 아이디 인증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pfx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생성이 될 텐데요. 그 파일을 어떻게 어디로 어느 경로에 내보낼 것인지를 설정하시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전자메일로 전송하시면 조금 보안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한 후에 안전한 방법으로 공유하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디지털 아이디가 필요 없다면 아이디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대로 적용을 하고 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든 이 디지털 아이디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느냐면 일단 문서에 서명을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명 배치를 선택을 하시거나 문서 서명을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그리도록 나와요. 그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하시는 서명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현재 문서 서명에 요런 그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디지털 아이디가 나오고요. 새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면 더 추가하시는 개념이세요. 그리고 모양에 보시면 표준 텍스트가 있고요. 새 모양 만들기를 이용해서 조금 변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이미지 인증서라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그래픽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제 이름이 커다랗게 써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에 로고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래픽 구성의 표시 부분에 가시면 가져온 그래픽을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을 단추를 누르셔서 찾아보기로 로고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로고를 가져오실 때는 확장자를 잘 선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로고를 png 파일로 만들어 놔서요. 이 로고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로고가 왼쪽에 적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중에서 텍스트 구성에 지금 현재 여기 DN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위치, 날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인증서를 하는 방법에 타임스탬프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는 타임스탬프는 서버를 구성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만드신 디지털 아이디에는요. 기본적으로 날짜가 작성이 되면서 이 날짜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만든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만든 날짜가 기재가 되니까요. 이런 것도 문서를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서를 지금 제가 그린 이 영역에 넣으려면 암호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 만들고 난 다음에 지정해준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누르시게 되면 서명은 내가 서명한, 즉 디지털 아이디를 넣은 상태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고요.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증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명의 유효성 검사가 진행이 되고 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에 서명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은 암호를 알지 않는 이상은 삭제하거나 또는 만지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암호나 인증서를 활용해서 보완을 하시는 방법이었고요. 법적 고지사항이나 서명 속성은 아까 보셨던 그런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확인만 하는 거지 이건 수정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명을 이렇게 입력해 넣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서명을 좀 수정하거나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타 서명 및 인증에 다시 들어가셔서요. 맨 마지막에 신뢰할 수 있는 아이디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요. 표시에 연락처가 아닌 인증서로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인증서로 선택한 제 이름 만든 디지털 아이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신뢰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 자체 내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 인증된 문서 내에 여러 가지 권한 등을 또 별도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자체의 권한인 거죠. 그리고 인증서 세부 사항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인증서를 여기에서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요. 자, 그리고 지금 서명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아이디를 이용한 서명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 서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형태로 잉크 서명 적용을 클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인하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자가 사인을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요. 네,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조정이나 또는 어떤 배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은 즉 잉크 서명 적용에 관련된 기능은요. 어도비 리더에서 여러분들 모바일 기계에서도 충분히 서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어도비에서 에코사인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회까지 무료로 서명을 문서에 하실 수도 있고 그 문서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명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서명 상단에 보시면 서명 패널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 서명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문서에 서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에 대한 유효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렇게 패널이 있다라는 것은 서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디지털 서명과 인증서를 만들어 봤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암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다시 불러오면 당연히 파일을 열 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암호나 이런 인증서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암호화를 누르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명 자체의 보안 정책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에크로벳 10을 설치하시게 되면 요거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로 암호화할 것인지 패스워드로 암호화할 것인지가 보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별, 즐겨찾기처럼 되어 있는 별이 있죠? 지금 거기 부분은, 즉 암호화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부분은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나는 패스워드를 좀 자주자주 건다. 아니면 인증서 작업을 좀 자주 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보안 정책 관리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시게 되면 보이시죠? 예. 그리고 닫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 암호화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바로 클릭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인증서나 패스워드로 보안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좀 보면서 다음 세션을 넘어가기 전에 퀴즈를 풀어야 되겠죠. 자, PDF 문서에 민감한 정보나 숨겨진 정보 등을 우리가 제거해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 보호 기능 등을 한 번에 등록을 해놨다가 여러 문서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동작을 지정해 뒀다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에크로벳 10의 신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교정 적용, 2번 동작 마법사, 3번 워터마크.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정답과 성함을 꼭 적어주셔서 010-2775-0253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정답 추첨해서요, 선착순 5분께 영화 티켓 2인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퀴즈는 굉장히 빠르시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제 세미나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손쉬운 PDF 전자문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그 방법에 맞추어서요. 이번에는 만약에 지난 세션까지 에크로벳의 어떤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보호 기능 컨텐츠나 문서를 관리하는 또는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보셨다면 이번에는 그런 문서나 컨텐츠를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간단하지만 또 표시기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서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었는데요. 그 디지털 아이디를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 도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만든 양식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배포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죠. 교재나 아니면 어떠한 논문 자료 이런 것들을 그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공개를 할 때 어떤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인증과 함께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인쇄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편집하지 못하도록 표식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로는 도장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도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에서 날짜 도장이나 그러니까 날짜 스탬프의 개념으로 이제 찍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디지털 아이디를 이용한 전자 도장을 찍음으로써 또 문서에 대한 보호를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주석 패널로 이번엔 이동을 해볼게요. 주석 패널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스탬프가 있습니다. 자, 스탬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전자 도장에 가게 되면요. 제가 입력한 회사명이라든지 또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9월 6일로 나와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까 디지털 아이디는 현재 만든 날짜, 그렇죠. 디지털 아이디가 작성된 날짜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 전자서명, 전자 디지털 아이디가 여기에 입력이 된 그러한 전자 도장을 클릭을 해서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곳에 빵 하고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장 스탬프는요, 마우스 포인터 커서를 잘 보세요. 자, 이때 클릭을 하셔서 크기나 어떤 크기 등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등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안 보이시나요? 키울까요? 네, 자, 이렇게. 네, 그렇죠.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네, 절대 이 문서를 편집하거나 문서를 가져가실 수가 없게끔 그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실 거예요. 자, 페이지 패널에 가게 되면 잠깐 여기 먼저 만든 전자도장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니까 익히셨을 거니까 제가 딜리트를 눌러서 좀 치워줄게요. 너무 무서워서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도구 패널에 페이지 패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패널에 보시면 워터마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워터마크 메뉴에서 워터마크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 워터마크라는 것은 문서의 앞이나 혹은 문서의 뒤에 넣어주셔서 어떤 페이지별로 반복하거나 혹은 특정 페이지에만 표시를 함으로써 문서에 어떤 포함돼서 나가는 그러한 글꼴이나 텍스트 등, 이미지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드시거나 또는 이 이미지를 이 텍스트를 회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문서의 앞에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투명도를 조절을 안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서의 앞에 찍혀 있어서 이 문서의 이 뒷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양의 위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의 내용 뒤에 나타나게 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문서의 원본 내용은 보이되 뒤에 이렇게 로고나 마크가 들어가서 어떤 복사나 인쇄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을 두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텍스트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지를 넣어서 여러분들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찾아보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로고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로고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에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한 페이지만 나타낼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왜 권한이 없다고 나올까요? 네, 문서에 편집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일의 속성에 가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어때요? 문서 변경이 허용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른 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아까부터 계속, 네. 자, 이 문서에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워터마크를 한번 간단하게만 넣어볼게요. 로고 파일을 선택해서 넣었고요. 네, 로고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png 파일이 아닌 파일을 열어서요. 페이지 내용 뒤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투명도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자, 이것은 뒤에 들어가는 이미지로서 여러분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장과 또는 워터마크, 전자도장과 워터마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전자 서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웹캠을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좀 해봤는데요. 웹캠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PT를 통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혹은 앱스토어에 가시게 되면 어도비로 검색을 하신 경우엔 어도비 리더가 있습니다. 어도비 리더 앱은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PC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태블릿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도비 리더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무료로 제공되는 어도비 리더에서는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PT의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게 바로 어도비 리더의 화면입니다. 어도비 리더의 화면에서요, 이번에 어도비 리더가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텍스트를 직접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검색이나 또는 추가가 가능하고요. 네. 어도비 리더에서도 편집이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파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폴더를 새로 작성하시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양식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배포로 보여드렸던 그 양식 문서에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또는 양식을 제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직접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서명에 대해서 배울 때 잉크 서명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직접 이 어도비 리더에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서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성된 서명은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펜의 두께라든지 또는 펜 색상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터치함으로써 사인, 즉 이 서명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도비 리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애크로벳과 함께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단 어도비 리더 태블릿 모바일 버전에서는 암호가 설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어도비 리더를 PC에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리더로 제가 열었어요. 자, 어도비 리더가 열리면서요. 어도비 리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PC나 모바일에서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전자문서를 보거나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편집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도비 리더만을 사용해서도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에서 암호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단 모바일 버전에서는 암호 설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편집에 어도비 리더를 여시고요. 편집에 보호에 가시게 되면요. 이 보호에 대한 보안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디지털 아이디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보안 설정을 통해서 직접 이 디지털 아이디를 어도비 리더에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의 속성에 가셔서 여기에서는 지금 암호나 별도의 인증서로 보완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편집에 보호에 가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보안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안 파일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pfx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리더에서도 충분히 파일을 어떤 애크로벳으로 만든 전자문서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한 그 커뮤니케이션한 문서에 대해서 보안이나 암호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태블릿 PC에서 보시면 태블릿 PC 내에 어도비로 검색하신 경우에는 어도비 리더도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요. 문서에 전자 서명을 넣을 수 있는 에코사인이 있습니다. 에코사인이라는 프로그램 웹페이지는요. 이제 에코사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도비 홈페이지에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 없으실 건데요. 네,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 그 계정으로 에코사인에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셔서 에코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명을 한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서명을 요청하는 검토 문서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통해 주고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신 그 계정을 활용해서 하루에 5회까지 여러분들이 서명을 무료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아이디를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디지털 아이디 작성을 해서 애크로벳 10으로 배포를 하시거나 이렇게 검토를 받으시면 언제든지 시간이나 이런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에코사인을 통하시면 일단은 무료 계정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는 서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완하는 방법에 암호로 보완하는 방법과 인증서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답해 주신 것처럼 PDF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자문서가 보다 종이문서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PDF 문서를 편집을 한다던가 또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한다던가 또 집어넣어서 편집한다던가 이런 기능들도 함께 알아두셔서 보호 기능을 적용하시면 오늘 배운 보호 기능을 적용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문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 또 PDF 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기능 또 앞선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동작마법사 기능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문서 보호, 암호를 거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서명을 하는 것들도요. 일일이 한 번씩 하면 저장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방법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 장의 PDF 문서 또는 여러 페이지 아니면 여러 큰 문서에 보호를 하실 때에는 꼭 동작마법사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울러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에크로벳을 여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예제 파일 아무거나 하나만 좀 불러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보호 방안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 콘텐츠를 보호할 때요. 즉 검색이나 어떤 콘텐츠를 지우거나 제거할 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 마법사를 사용해서 많은 페이지 또는 많은 양의 PDF 문서들을 물론 한꺼번에 다루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즉 PDF 문서 내에 있는 단어나 어떤 문구와 같은 그러한 텍스트들을 골라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일이 PDF 문서를 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 연 다음에 또 그 텍스트를 찾아서 그것에 교정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번거롭고 네, 그게 PDF 문서가 100개, 200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100개, 200개 안에는 또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PDF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텍스트를 검색을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것은 폴더 단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검색 및 제거가 도구 패널에 보호 패널 안에 메뉴로 있습니다. 자, 텍스트 검색 및 제거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선택한 항목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그건 그 관련된 문서고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문서가 한 장짜리 안에 100페이지다. 그러면 그 문서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하나의 폴더 안에 있는 PDF 파일들이 속에서 내가 예를 들어 보안이란 단어, SE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두 다 뽑아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에 있는 모든 PDF 문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자, 폴더의 바탕화면에 있는 제가 위치 찾아보기를 눌러서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17회 이세미나의 첫 번째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 대상을 단어인지 혹은 구인지 혹은 패턴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서 SE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와일드카드라고 별표나 샵 키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SE라는 글자를 전 단어를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텍스트 검색 및 제거를 클릭합니다. 없네요. 자, 그럼 새로 검색을 눌러야 되겠네요. 자, 어떤 문서가 있을까요? 그러면 NO가 들어가 있는 넘버가 들어가 있는 걸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찾을 대상이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문서 1개에서 3개의 개체, 3개의 인스턴스에서 발견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PDF나 CSV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교정 적용 하나 또는 숨겨진 정보를 지금은 검색까지만 한 단계고 이것을 제거할 거잖아요. 제거하기 전에 어떤 PDF 문서로 결과를 저장한다든지 또는 엑셀 CSV 쉼표로 분리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선택된 이 내용에서 넘버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파랗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넘버, 즉 노로 들어간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보고 내가 정말로 삭제하고자 하는 정보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에크로벳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교정으로 표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파일 자체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바로 숨겨진 정보를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오늘 PDF 문서를 보호하고 암호화하는 방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Q&A 창에 넣어주시고요.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도비 리더 모바일 버전에선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모바일 버전에서만입니다. 여러분들 PC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PC에서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능이 하나 있죠. 자, 1번 텍스트 검색 및 추가, 2번 파일 이동 복사 삭제, 3번 양식 상호작용, 4번 암호 설정. 네, 정답과 여러분들의 성함을 010-2775-0253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5분께 또 영화 티켓 2인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적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PDF 문서, 전자문서라는 것은 만들고 변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만드신 본인만의 전자문서로 관리하시려면 보호나 암호화 기능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렵나요, 여러분들?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셔서 네, Q&A 창에 입력을 해주세요. 네. 어도비 리더 PC 버전에서는 디지털 아이디 서명 인증서를 이용해서 암호 설정을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는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힌트를 세게 드렸나요? 네.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이패드를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웹캠을 제가 확인을 해보다가 제 얼굴이 나오는 바람에 저도 스스로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께 아이패드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네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배우셨던 그 양식 배포를 하실 때 이경희 차장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셨는데 와이파이 버전이라서 조금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까봐 제가 그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직접 아이패드나 앱스토어나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 가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굉장히 어도비 리더의 이번에 신기능이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유용합니다. 어도비 리더에 PDF 문서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아이튠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튠즈를 USB로 연결하신 다음에요. 아이튠즈에 내 아이패드 목록이 뜨면 목록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메뉴들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 메뉴의 하단에 보시면 어도비 리더가 왼쪽에 하단 왼쪽에 리스트로 있을 거고요. 그 어도비 리더 안에서 파일 추가 등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서 추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DF 문서 등을 얼마든지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클라우드가 빨리 활성화돼서 어도비 리더 앱에서도 그냥 바로 PDF 문서를 불러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이제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에크로벳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우셨네요. 네, 퀴즈가 어려우셨네요. 자, 네.